전 세계 엘리트들이 모여 공부하는 하버드 대학교나 스탠퍼드 대학교 등 미국의 명문 대학교에서 입학 면접을 볼 때 꼭 묻는 질문이 있다. 무언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실수와 패배, 좌절과 시련이 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과 로사베스 머스켄터 교수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어떻게 패배를 받아들이느냐에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실패의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자세를 강조한 말이다. 나 역시 강연에서 사전 프로그래밍이라는 개념을 강조한다. 원치 않던 상황을 마주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잠재의식에 기록해두는 일을 뜻한다. 살면서 실수, 실패, 장애물, 좌절감, 실망감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실패하는 것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는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인간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동물이다. 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반복해야 한다. 살면서 온갖 문제와 어려움을 겪겠지만 그로 인해 쓰러지지는 않아.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좀 더 준비해 다시 시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아낼 거야. 누구든 실패를 경험하는 순간 마치 명치를 세게 얻어맞거나 뒤통수라도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는다. 잘 되리라 생각했던 일이 잘 진행되지 않으면 실망을 넘어 절망한다. 기대감이 클수록 절망도 커진다. 당신은 그런 상태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가? 금세 훌훌 털고 새로 도전하는가? 목표했던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기대와 현실이 정면으로 충돌한다면 누구나 자신감을 잃고 우울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다 해도 평소 잠재의식에 사전 프로그래밍을 해두면 곧바로 회복할 수 있다. 어떤 문제가 생길지 미리 예측해 적절한 대비책을 생각해두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적용해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기업 경영인들을 컨설팅할 때 시간과 비용의 법칙을 강조한다. 계획하는 모든 일에는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비용이 들고 3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이다. 특히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손익분기점에 빠르게 도달하고자 할 때 반드시 이 법칙이 적용된다.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항상 예상 비용보다 큰 돈을, 예상 시간보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사람들은 처음엔 믿지 않는다. 자신의 사업은 예상대로 흘러가 계획에 딱 맞게 성공하리라 믿는다. 하지만 나중에는 모두 이렇게 말한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다른 모든 이에게 적용되어도 저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이야기라고 느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피해갈 수가 없더군요. 시간과 비용의 법칙은 사실이었어요. 모든 일은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므로 이것을 당신의 계산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 미리 알고 있으면 기대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마음 한구석에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했지라고 생각하라는 말이다. 그러면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아도 계속 해나갈 힘이 생긴다. 이것이 사전 프로그래밍의 핵심이다. 실패에 대비해 미리 사고방식을 프로그래밍하면 일이 잘못되어 넘어져도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때로는 가장 큰 실패처럼 보이는 일에서 가장 큰 성공이 시작되기도 한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크게 망하고 파산했지만 그 경험에서 얻은 교훈으로 나중에 훨씬 더 큰 성공을 거두는 사람이 그 예다. 그들은 첫 사업을 접은 뒤 절망하기는커녕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한다. 첫 사업이 망해서 오히려 다행인지도 몰라.
업계 상황이 좋지 않았잖아. 그 일에 뛰어든 주변 지인들은 전부 모든 것을 잃었지. 나도 피해가 적지 않지만 그나마 짧은 시간 손해를 입고 빠져나와서 천만다행이야. 난 역시 운이 좋아. 실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24년간 스타트업을 비롯한 130여 개의 기업 사례를 연구한 토머스 아이젠만 교수는 창업가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겪는 위험 요인들이 있으며 이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생사가 갈린다고 했다. 빠르게 실패하면 빠르게 배워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역사를 통해 증명된 사실이다. 전구를 발명해낸 위인 에디슨은 실험과 연구를 끊임없이 반복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방법을 또 하나 찾아낸 것이다. 실패를 실패로만 받아들이면 시간 낭비에 불과한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 되지만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포용한다면 성공을 향한 큰 도약인 크런치 포인트가 된다. 위기가 닥치거나 실패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면 당황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럴 때 먼저 침착한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인간은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기대와 판이하게 다를 때 사고가 정지되고 흥분한다. 실패하면 절대 안 돼가 아니라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생각이 있어야 침착할 수 있다. 나는 지금까지 큰 도전이나 위기를 맞이한 백만장자들과 오랫동안 일해왔다. 사업을 훌륭하게 경영하던 이들도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는 일이 다반사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아주 침착했다. 모두 실패를 통해 배운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살다 보면 좌절과 어려움은 늘 찾아올 수밖에 없다. 나는 강연에서 위기 예측법에 대해서도 가르친다. 어떤 일이 일어날 확률이 3%만 되어도 미리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을 예로 들어보자. 나이 들수록 건강을 관리하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긴다. 신체장애, 실명, 심장마비, 성대결절 등으로 인해 일을 그만둘 확률은 얼마나 될까? 만약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럴 확률이 3% 이상 된다면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 당신의 건강이 무너져서 일과 가정까지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도록 말이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사업과 관련해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생각해보자. 경기가 좋지 않아 매출이 크게 떨어지는 것, 시장이 축소되고 부도가 나서 대금을 치르지 못하는 것, 무엇이든 대비해 해결책을 생각해두면 된다. 만약 당신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강연하는 사람이라면 일정을 절대 빠듯하게 잡지 않는 것이 좋다. 내일의 강연을 위해 오늘의 마지막 교통편을 예약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라. 그 교통편이 취소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준비된 사람은 갑자기 닥쳐오는 위기도 피할 수 있다. 또한 커다란 사고가 휩쓸고 지나간 뒤에도 다시 시작할 힘이 생긴다. 미래를 무작정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에 대비해 준비하라는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해결해낸 모습을 생생히 생각하라. 위기를 예측하고 적절한 대비책만 세워둔다면 극복할 수 없는 실패는 없다. 인간은 누구나 일상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하는 일에서 만족감을 얻길 원한다. 심리학자 메슬로가 말한 인간의 욕구 단계 중 가장 최상위인 자아실현의 욕구가 그것이다. 뛰어난 리더는 부하 직원이 일에서 행복을 느끼고 일을 할 때 자존감이 상승되도록 만든다. 동기부여를 개인의 내면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로 생각한다면 이처럼 타인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모순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부하 직원에게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 성장을 돕는 탁월한 리더들이 많다.
궁극적으로 부하 직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말이다. 이를테면 탁월한 리더는 마라톤 풀코스의 표지판 같은 것을 적절히 제시해 중간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마라톤 풀코스는 42.195km로 보통 1km마다 표식이 있어 달리면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1km를 지나면 2km 표시가, 다음에는 3km 표지판이 나오면서 참가자들이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남은 경기를 위해 컨디션을 조절하게 만든다. 만약 시작점과 결승점만 있고 중간에 달려온 구간이나 남은 구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채 42.195km를 달려야 하니 매우 힘들 것이다. 너무 멀고 길어 보여서 중간에 의욕을 잃고 포기하는 사람도 속출할 것이다.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에서 중간평가나 남은 과제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는 또 다른 사례로도 살펴볼 수 있다. 플로렌스 체드윅은 1950년에 프랑스와 영국을 잇는 영국 해협을 헤엄쳐 왕복한 최초의 여성이다. 그녀는 2년 뒤 미국 캘리포니아 해변에서 카탈리나 섬까지 거의 마라톤 풀코스에 달하는 거리를 헤엄쳐 건너는 일에 도전했다. 이번에도 성공하면 역시 여성으로서는 최초라는 기록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런데 쉬지 않고 헤엄치던 중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안개가 내려앉았다.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지만 안개가 점차 짙어지자 결국 그녀는 완주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비상시를 대비해 주변을 맴돌던 배가 플로렌스를 끌어당겼고 보트 위에 올라간 뒤 그녀는 망연자실했다. 남은 거리가 고작 1.5km에 불과했기 때문이었다. 물에 도착해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안개가 끼지 않아 앞이 잘 보였다면 끝까지 해냈을 겁니다. 목표 지점이 그렇게 가까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2개월 후 그녀는 심기일전에 다시 도전했고 역시나 도중에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했다. 플로렌스는 도전을 완수한 뒤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번과 똑같이 안개가 끼어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목표 지점을 계속 그렸습니다. 안개 뒤에 육지가 있을 거라고 상상하니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사업이나 인생이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재설계를 해야 할까? 답은 더 복잡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무언가를 하지 않는 것에 있다. 불경기에도 오래 살아남아 성공한 기업은 기존에 하던 일을 멈춘 기업이었다.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이것저것 시작한 기업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일을 가장 많이 쳐낸 기업이다. 회사가 위기에 처하면 의사결정을 내린 임원을 내보내거나 경영을 정상화할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회사를 곤경에 빠뜨린 결정을 내린 고위 임원들 대부분에게는 회사를 그 공경에서 건져낼 능력이 없다. 그들이 고안해낸 기존 제품이나 의사결정에 너무나 많은 감정과 자존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로운 전문가는 이전 제품이나 의사결정에 대해 사적인 감정이 전혀 없다. 게다가 대부분 1년 이하의 계약직으로 짧은 기간 머무르기에 전기톱을 들고 와서 회사의 잘못된 제품이나 결정을 무자비하게 쳐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조직개혁과 경영혁신의 귀재로 불리는 앨버트 던랩은 전기톱 던랩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을 지니고 있다. 그는 포춘 500대 기업에 속하지만 심각한 적자 상태였던 회사를 12개월 만에 흑자로 전환한 뒤 두둑한 보너스를 받고 물러나곤 했다. 단순함의 힘은 숫자로 환산될 정도로 명확하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라. 오늘 내가 한 일 중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시작하지 않을 일이 있는가? 처음에는
좋은 생각처럼 보여 시도했지만 지금 상황에서 다시 판단했을 때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명심하라. 무언가를 계속해서 추가하고 일을 복잡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잘못되고 있는 일을 발견하면 즉각 멈추고 단순화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우리는 모두 성공이라는 한 가지 목표를 위한 혁신과 개혁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단순하게 행동하려면 불필요한 단계를 줄이는 프로세스 재설계가 필요하다. 헝가리 출신 기업가 앤디 그로브는 자신의 저서 하이 아웃풋 매니지먼트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그는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목록으로 작성하고 그중 30%를 줄일 것을 제안한다. 방법은 이렇다. 첫째, 단계를 완전히 삭제한다. 많은 단계들이 긴급 상황에 만들어지거나 실수로 추가되곤 하기 때문이다. 둘째, 비슷한 두세 단계를 합쳐 하나로 만든다. 셋째, 전체 또는 일부 단계를 중단한다. 넷째,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회사나 전문가에게 아웃소싱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업무 단계의 30%를 줄이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또 30%를 줄이길 반복하는 것이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크게 성공한 사례로는 애플을 들 수 있다. 1997년 애플로 돌아온 스티브 잡스는 회사가 파산 직전에 있다는 사실을 직시했다. 수천 명의 직원이 전 세계에서 104종이나 되는 애플 제품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는 회사의 출혈을 멈추기 위해 경영진을 불러 앞으로 계속 판매해도 될 제품을 10종으로 줄였고 나머지 90여 종의 제품은 모두 판매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잡스는 그 목록을 모두에게 공유하며 말했다. 자, 이제 집에 돌아가 며칠 고민해보며 이 목록에서 6종을 더 없애주세요. 경영진이 충격에 휩싸여 말을 잇지 못하는 사이 잡스는 다시 입을 열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사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직원들의 일자리가 위태롭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임원들은 뾰루퉁한 표정을 짓거나 밝은 화를 냈고 일부는 사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애플은 결국 104종의 제품 중 100종을 생산 중단했고 비로소 회사의 경영난을 해소했다. 성장률이 낮거나 매출, 수익이 거의 없는 제품을 단종함으로써 애플은 이후 몇 년 안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치 있는 기업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사실이 아닌 무언가를 가정하기도 한다. 없는 시장이 존재한다고 하며 수익성이 충분하다고 말한다. 혹은 시장 사이즈가 충분하지 않아 손해를 볼 것이라고 단정한다. 아직 많이 부족한 누군가를 영입하면서 좋은 인재로 성장할 것이라고 무작정 믿기도 한다. 피터 드러커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정이 모든 실패의 근원이라고 했다. 단순하게 행동하고 정말 중요한 것만 남기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떠오른 모든 가정의 의문을 제기하고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 만약 제품과 서비스, 시장, 고객에 대한 나의 가정이 완전히 틀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음은 잘못된 가정을 피하기 위해 내가 경영 수업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질문이다.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을 이루기 위한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때 당신이 정말 하고자 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오늘 일한 방식보다 더 나은 방식이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언제나 더 나은 방법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새로운 문도 늘 열리기 마련이다. 스스로 가능한 한 많이 질문해보라.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과연 효과적인 방법인가?
만약 그 방법이 효과가 없다면? 나는 무엇을 가정하고 있는가? 만약 내 가정이 틀렸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금 당장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할까? 질문의 압박이 더해질수록 놀라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기 마련이다. 행동이 없다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 행동하고 피드백을 수용하고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라. 구부러지지만 절대 부러지지 않는 대나무에서 유연성을 배워라. 더불어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은 언제나 더 나은 방향을 찾게 해줄 것이다. 이제 이 책을 덮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의 변화가 필요하다. 당신을 움직이게 할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이 책을 마치고자 한다. 첫째, 당신이 더 나아져야만 당신의 삶도 나아진다. 당신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 유일한 한계는 당신의 사고방식이다. 당신의 상상력이 무한하다면 당신은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사람들은 때로 성장 가능성을 보고 직장을 택하기도 한다. 매일 성장한다고 느낀다면 적은 급여를 받으면서 기꺼이 일하기도 한다. 미래를 상상하기 때문이다. 매일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을 섬세하게 느껴라.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더 크게 상상하라. 둘째, 과거의 실패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미래다. 걷잡을 수 없는 스트레스와 불행은 모두 과거의 실패에 얽매일 때 발생한다. 바꿀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불과하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건에서 교훈을 얻고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어디로 나아갈지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라. 차라리 무언가가 되거나 무언가를 하거나 무언가를 가지고 싶다고 끊임없이 열망하라.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대신 에너지가 생기고 창의성이 샘솟고 뇌에서 엔돌핀이 분비될 것이다. 셋째, 당신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 나는 구멍난 낡은 신발을 신고 쪽방에서 살던 가난한 시절, 우연히 사람은 무엇이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시 나에게는 돈도 경험도 미래도 없었다. 하지만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자 내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배워야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었고 배움에 대한 열정을 원동력 삼아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많이 익힐 수 있었다.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니 점점 더 똑똑해지는 기분이었다. 뇌가 활성화되면서 신경 가소성이 점점 강해졌던 것 아닐까? 당신은 수입을 늘리기 위해, 인기를 얻기 위해, 인생의 승자가 되기 위해 효과적인 기술을 익힐 수 있다. 당신이 동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던 것은 아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것을 익히는 것을 목표로 삼아라. 글로 쓰고 계획을 세우고 첫걸음을 내디디며 매일 성공 경험을 쌓아라. 당신이 위대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방해물은 오직 당신뿐이다.